여기 강원도 인제에는 책과 사람을 동시에 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을 지켜내는 관장으로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중년의 여성. 말보다 먼저 눈으로 사람을 읽고 책보다 먼저 마음을 펼치는 사람. 아이들 앞에서는 따뜻한 이야기꾼으로, 주민들 앞에서는 믿음직한 안내자로 이 작은 도서관을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을 마음을 담아 사람에게 건넬 때 더없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오늘 보통의 존재의 주인공, 인제 기적의 도서관 신민석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란 책을 읽어 내려가 한 장 한 장 넘겨봐. 몇 번을 다시 또 읽어도 너 질리지 않는 얘기. 그대라는 책을 보다가 몇 번을 웃는지 나 네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 꼬박 하루를 빠져보내. 여기 하이라이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하이라이트. 우리 설레는 얘기 있는 곳, 몇 번을 봐도 여긴 또 설레요. 여긴 하이라이트, 너와 내가 처음 만난 얘긴 하이라이트. 접어놓고 매일 밤 보죠. 달아서 해질 만큼 난 읽고 너. 보통의 존재 맞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뭐 찍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평범한 보통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보통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보통의 존재들이 모여서 이런 보통 사회를 아름답게 가꾼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들고, 네, 많은 정말 훌륭한 보통 사람들에서 좀 뽑혔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즐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와 내가 처음 만난 얘기 하이라이트. 접어놓고 매일 밤 보죠. 달아서 해질 만큼 난 읽고 너. 그려 하이라이트, 네 모든 일을 위해 나는 하이라이트. 시작과 끝 그 모든 곳에 예쁘고 눈에 띄는 색으로 난 그려 하이라이트. 너와 내가 처음 만난 얘긴 하이라이트. 접어놓고 매일 밤 보죠. 달아서 해질 만큼 난 읽고 너. 책장을 넘기듯 보통의 하루를 조용히 보듬는 사람.
오늘 보통의 존재의 주인공 신민석 관장입니다. 먼저 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민석 관장님께 노래 선물을 드리러 온 가수 진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해 어기여차 어기야티야 그물 가득 사랑 가득 모아 도서관장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조금 근엄하시고 약간 좀 살짝 다가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왔어요. 근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녀 같으신 관장님이라니 네, 좀 뭔가 고맙습니다. 벌써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서라는 직업을 네.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처음에는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갈 때 그때는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막연히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관련된 공부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도서관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여서 보람을 느끼고요. 대부분의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선량하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잖아요. 작은 안내, 작은 서비스를 하면 고맙습니다라고 그런 울림이 저를 보람 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미소로 도서관의 공기마저 따뜻하게 데우는 신민석 관장님의 하루를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현재 인제 기저귀 도서관에서 관장 역할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사서로서 일을 한 지는 대략 30년 정도, 생각해보니까 긴 시간을 일했네요. 또 어떤 도서관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도서관에서 일하는 게 즐거운 사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 가면 언제 오나라는 속담까지 생길 만큼 워낙 깊은 산골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신민석 관장. 이제 제법 인제에 적응된 인제 군민이랍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도서관까지 직접 걸어 출근하는 신민석 관장.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시간.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녀만의 상쾌한 시간이랍니다. 어둠의 빛으로 물드는 순간 고요하던 공간에 하루가 스며듭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처음 준비하던 그날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질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저희가 인제 기저귀 도서관이 개관하고 6개월 정도의 이용 계획을 집계했었을 때 5만 명이 좀 넘었어요. 저희 인제 군민이 3만 1,000명 정도인데 2배나 되는 이용자가 6개월 만에 방문했다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이 있었었고요. 저도 뿌듯하고 어떤 자랑거리가 또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듭니다.
아침에는 처음에 이제 모닝커피 이런 것을 마시고 그날 할 일을 좀 정돈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주요 업무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사서들은 책을 구입하는 그런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이라든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 걸 기획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저한테는 주어진 업무예요. 이제 도서관 관장의 역할이 이제 처음이 아닌데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정보 서비스 하면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은 낯선 거 보면 제가 가을에는 네, 가을 전시회 했을 때는 읽지는 않았었나 봐요. 선생님, 14마리 가을 축제 이거는 왜 선정하셨어요, 선생님? 14마리라는 게 뭐지? 동물 나오는 책입니다. 글밥 엄청 없네. 네, 일단 글밥은 최대한 없는 걸로 해야 정독하는 그런 책은 아니었고 아. 너무 술술술 넘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책도 있구나 하고 소개하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런 책들은 읽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뽑아서 큐레이션하는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신민석 관장. 이곳은 도서관 안에 마련된 작은 공간, 인제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뵙겠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전시했던 전시 컨텐츠 영상이 양쪽 화면에 표출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작업이 정리가 됐을까요? 이제 전체적인 소개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쪽 왼쪽에 있는 화면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작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다음 다른 그 관련된 부분들 영상, 부속 영상 같은 경우는 뒤쪽에 표출하는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스트했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관람객의 눈길을 먼저 끌게 하는 것이 관건. 너무 길다. 매번 고민과 상의가 필요하답니다. 조금 수정됐을까요? 네, 그 부분은 수정 적용을 했고요. 자랑스럽게 느끼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도서관을 설계할 때 전국에 1,200여 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모든 도서관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재 자연, 인재 생태 자원, 인재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 이런 많은 자료들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쉽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설계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유용한 정보 하나까지 빠짐없이 전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쏙 빼닮은 공간. 관장님의 마음을 아는지 주민들도 늘 이곳에 들르고 있답니다. 인제가 사실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출근하시는 길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산과 강이 정말 멋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는 저희 보통의 존재 코너 네. 주인공 인생 트랙리스트 시간입니다. 주인공의 여러 에피소드가 담긴 곡을 저희가 추천으로 받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윤수일의 아파트였습니다.
약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는 기쁜 추억을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았는데 즐거운데요. 네. 이 곡은 저희 남편하고 사귈 때 그때 정동진 1박 2일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야간 열차가 유행이었어요. 그 해가 뜨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즐거웠지만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이어서 어딘가 뭐 아침도 먹어야 되고 어딘가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도 끝없는 시골길로 가면 갈수록 산을 돌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누가 그걸 부르자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파트를 부르면서 갔는데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 경쾌한 곡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낭만적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는 낭만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인생 트랙리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 보마는 파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이번 곡은 혜은이의 열정이었고요. 이 곡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삶의 모토가 열정이거든요. 언제나 노래방에 가면 제 인생 애창곡 18번입니다. 사서라는 직업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정적인 분들일 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강렬한 곡이 취향이시라고 하니까 네. 좀 의외네요. 18번 곡이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한번 신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 고마는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는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 고마는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내면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이 흘러넘치는 신민석 관장님의 일과를 계속 따라가 볼까요? 저희 인재기적 도서관을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어떤 레터링을 기둥이나 서가 사이나 뭐 정수기 있는 곳에서 만나기도 할 거예요. 저희 인재기적 도서관 인테리어 마지막 단계에서 인재기적의 도서관을 준비하는 청소년 준비단 10명 정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들의 언어들을 이제 레터링 했는데, 저는 2층 안내데스크 앞에 그런 문구를 새겼어요. 윌리엄 깁슨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그러나 균등하게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새겼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ITC 기술을 활용하는 게 어려운 계층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지식 격차와도 연결되고 문화 격차와도 연결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는 문화기관이 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서로서의 소명의식 같은 것을 담았습니다. 그저 책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 지역의 교육과 문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곳에서는 마음의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다양한 문화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답니다. 울란바토르행 버스를 기다리며 정일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울란바토르행 버스를 기다린다. 조국에서 내 사랑의 시작은 신기루였고 그녀의 시가 하나의 언어가 되는 유라시아의 시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지상에 내가 사는 마을이 있으니 이 나라는 한 나라이어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들이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오직 하나뿐 반만년 역사가 온 바다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꿈이러니. 훌륭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사랑채에서 발표회를 했었잖아요. 발표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2번이요. 네. 상반기 때도 작년에 사랑채에서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말쯤에 한 번 하고. 사랑채 하셨을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좀 음향이 음향. 예, 음향이 좀 아쉽다. 저희 음향 시스템을 조금 손을 좀 고쳐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르신 신앙송 동아리는 2024년도 초에 가장 먼저 결성된 동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고민하고 있는 계층이 어르신 계층이에요.
이분들이 느끼는 외로움들을 도서관이라는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하든지 지원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서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동아리들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통가지요. 안녕하세요. 원산으로 통하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원통이라 불리는 곳. 그녀는 매주 원통행 버스에 몸을 싣는다는데요. 그 이유는 원통에도 신민석 관장이 살뜰히 챙기는 작은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도서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쏟는다는 그녀. 과연 뼛속까지 사서 답습니다. 인제구는 6개의 읍면에 6개의 도서관이 있어요. 인제기적도서관은 인제읍에 있는 일종의 본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남면, 서화면, 기린면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공공도서관을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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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오늘 프로그램 회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회의를 잠깐 할까 봐요. 네. 네. 저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1월 달에는 12간지로 해가지고 시계 만들기 한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가 폼블록 트리 만들기를 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여도는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예, 부모들 예, 다 같이 오시는 거고 품통 만들기 11월에 이제 가을이니까 가습기 만들기 했고요. 12월에 요 입체 낭독곡을 한 번 더 했죠. 산딸기 임금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뭐,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힘들지만은 보람이 있죠. 아무래도. 보람이 있죠. 네, 보람이 있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이제 개관하기 전에는 인제군의 가장 큰 도서관이 이제 원통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도 의논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 애정이 더 많이 가는 도서관입니다. 누가 언제 찾아와도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곳.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며 누구에게나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도서관을 위해 고민하는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이번 코너는 저희 보통의 존재에서 선보이는 코너 민감하고 솔직한 질문들 시간입니다. 예. 어떤 질문들이 나와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탈이요? 저 모범적이어서 일탈이라고는 없는데 그래도 네, 한 가지 없을까요? 그 정동진 여행을 남편하고 처음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그때는 1박 2일이 열차에서 밤을 새우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여행이었는데 그 뒤로 한 번 더 1박 2일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일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모범생이셨나요? 네. 사실 이건 뭐 일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탈인데 아주 예전이니까. 네. 그럼 혹시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학교에서 사서 조교를 했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럴 때 남편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시준비생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저도 이제는 일을 하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매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그렇게 사귀게 된 것 같아요. 도서관이 이어준 인연이네요. 아, 그러네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일의 길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적어도 나를 위해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꿈이 가지를 뻗어나가고 노력이 결실을 향해 달려가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조용히 내조 중인 신민석 관장님. 그녀의 하루는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답니다. 오늘은 그녀가 조금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날이랍니다. 바로 라디오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방송을 앞두고 묵직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다짐들이 생각납니다. 진행자님께서는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이렇게 또 갑자기 새해 다짐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는 올해는 진짜 제발 그 운동이라는 걸 좀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아, 예, 관장님은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네. 저 또한 병원연을 준비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좀 새롭게 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소소한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일상에 감사하기, 항상 기뻐하기 뭐 등등이요. 강원 교통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이에요. 근사한 강원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하거나 도서관의 사업들을 같이 이제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2024년 6월부터 제가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된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ead me through the deep valley, through the coldest of night. Make the way clear and straight to the dawn's early light. Lead me to the still waters, flowing by fields of peace, where the shadows hold no dangers and my fears.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이 찾는 이곳. 이따금 책을 추천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녀 역시 학창시절에 책을 보며 꿈을 키웠기 때문이랍니다. Once more, it's a long way home. 그럼 신민석 관장님이 추천하는 책들 중 한 권에 담긴 구절을 들어볼까요? 그는 조용히 걸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만일 내가 죽는다 해도 해협을 건너고 사막을 알고 파티마의 두 눈을 보고 난 후의 죽음이었다. 내일 죽게 될지라도 그의 두 눈은 다른 양치기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던가? 그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저의 인생
책은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가 지은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양치기예요. 예. 스페인 청년 산티아고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즐겁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책과 연결해서 새롭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퇴근길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인데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위해 책을 펼치는 이 순간. 도서관 관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그녀에겐 작은 힐링이랍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독서라고 항상 취미 독서, 뭐 특기 뭐 이렇게 할 때 독서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쉬는 것 같아요. 저의 취미는 그래서 그냥 릴렉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난 엄마 릴렉스하고 있어 뭐 이렇게. 제가 요즘 들어서 그게 얼마나 저한테 삶의 활력이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그 지점을 좀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취미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지만 분주했던 신민석 관장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관장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누군지 예상이 가실까요? 누굴까요? 그럼 제가 바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무슨 생각해? 퇴근 후에 조용한 저녁, 아니면 별일 없는 휴일,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나는 문득 그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대답은 아무 생각 안 해 일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일 때도 있었지만 2번 중 1번 정도는 어김없이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도서관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도서관은 어떤 모습이라야 할지, 사서로서, 관장으로서 본인이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새삼스럽게 놀라워집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내 곁에 있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치열하게 자기 일에 골몰하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가. 엄마는
본인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집에서 엄마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마치 애쓰지 않고도 쉽게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우와. 마치 아무 수고도 아니라는 듯 휴일에 출근을 하고 새벽에 깨어 서류를 들여다보고 아무 수고도 아니라는 듯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생활을 돌보고 사실 엄마가 쉬운 것처럼 해왔던 일들 중 정말 쉬운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엄마가 그 모든 일들을 잘해왔을 뿐. 그게 보통이라면 나의 어머니 신민석 씨는 최고의 보통입니다. 집안에 박사는 하나면, 즉 당신이면 족하다고 했지만 막상 박사 과정에 들어간 나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는 나의 어머니. 직업인으로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역할 모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의 오늘, 보통의 하루도 응원해요. 보통의 딸, 진우가. 저희 딸입니다. 지금 제가 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저희 딸입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저의 소소한 일상을 딸이 기억하는지 글을 읽어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우야 엄마는 게으른 사람이야 근데 그 속에서 아니야 엄마는 게으른 건 아니야. 게으르다는 표현보다는 열심히 많은 것들을 즐기는 그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그럼 편지를 써주신 따님께서 네. 엄마와 어울리는 곡으로 꼽은 곡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먼저 살아갔던 선배 사서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추진하고자 하는 그 길이 옳은 일이라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 그게 맞는 거라면 후배들이 할 테니까.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급함에서 좀 편안함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선배로서 같은 직업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평범한 하루를 정성으로 채워가는 이름. 오늘도 기적이 피어나는 도서관지기 신민석 관장님의 앞날을 보통의 존재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